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법원 경매 물건은 월세 수익형 물건입니다. 다가구 건물입니다. 자, 다가구 건물은 이제 뭐 대학가, 그죠?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또는 직장이 많은, 그죠? 오피스타운, 산업단지 뭐 이런 쪽에 보통 많이 위치합니다. 본건 역시도 대학가예요.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부산 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동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남산동 일대에도 이런 원룸 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해당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외대 입구까지 얼마 안 걸려요. 여기가 위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외대 입구가 여기거든요. 직선거리야만 450m. 그리고는 요 길 따라 이렇게 걸으면은 500 몇십 미터, 600m 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또 셔틀 타고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런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경매 물건은 사건 번호라는 게 있죠.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부산 본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물건이고, 그리고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4475가 됩니다. 토지는 50.91평이고요. 건물은 1, 2, 3, 4층 바닥면적 합계가 95.78평 됩니다. 감정가 9억 6,6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12일 날 경매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6억 7,600 얼마로, 그죠? 감정가 대비 70%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유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유찰되면은 3차는 언제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3차는요, 4월 23일 날 진행합니다. 4월 23일 날 진행하고, 그때는 최저가가 4억 7,370만 6천원, 감정가 대비 49%가 됩니다. 자, 그럼 건물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깔끔하죠, 그죠? 건물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깔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땅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건물 있잖아요. 제가 꽤 제법 괜찮다. 장점이 뭔가 딱 보니까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건물을 이런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 아무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 가 있고 저녁에 와서 뭐 밤에만 잠시 있는다 잠자고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창문 열었는데 옆집 벽이 바로 보이고 그죠? 바로 손 닿을 듯이 있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들 보세요. 이런데 다들 건물들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옆 건물들하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여기 이 모스라고 돼 있다. MOS 이 건물이거든요. 요 북측으로 뭐예요? 동산빌라라고 있습니다. 동산빌라. 이 동산빌라하고 요 건물하고 사이가 동산빌라의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가 제법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창문을 열어 학생들이 그죠? 우리 애들이 타지 가서 학교 다니느라고 이런 이제 원룸 같은 거 얻어서 살고 있는데 문 열면 깜깜하고 그죠? 앞이 답답하고 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문 열면 제법 그래도 약간 거리감이 있다.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햇빛이 드는 것도 그죠? 다를 거고. 그리고 여기가 한 층에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현황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한 층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계단실 있고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창문을 이렇게 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위로 개방감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요 건물하고 사이에 그래도 좁은 길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봅시다. 뭐 현장 가시면 여러분 바로 느끼겠지만 여기서 한번 봅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 요게 동산 빌라예요. 제가 아까 그죠? 빌라 주차장이라고 했죠. 요 주차장 맞고 그래서 애들이 여기 창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요 창문 보이죠? 여기 그죠? 창문 열면 뭐예요? 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 길이 조금 있어요. 이게 미세하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문을 열어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아니다. 양쪽으로 어느 정도 그죠? 거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잠시요. 이제 건물 사진 받고 로드뷰 봤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개 호실들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일대는 원룸은 얼마, 그죠? 그리고는 분리형 원룸은 얼마, 월세가 말입니다. 1.5룸은 얼마, 2룸은 얼마, 그리고는 옵션이나 그리고 건물의 연식, 상태에 따라서 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한번 봅시다. 2층, 3층은 똑같아요. 자, 2층 한번 볼게요. 2층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개예요. 여기가 계단실입니다. 여기가 계단실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 현관문이 있어요. 이렇게 현관문입니다. 4개입니다. 자, 하면 하나 호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현관 들어가면은 여기가 중문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중문 있으면 좋잖아요. 들어가서 여기가 이 공간이 방만큼 비슷한 정도의 넓이로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싱크대가 있고, 여기 싱크대가 있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간 방이 있고, 거실 겸 주방에서 문 열고 또 욕실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하고 똑같이 대칭되는 걸로 요 옆에도 하나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측으로 배치된 거는 비슷한데 면적이 좀 작아요. 계단실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게 좀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뭐겠어요? 월세를 조금 덜 받겠죠. 그죠? 작게 받아야 되겠죠? 현관 들어갑니다. 현관 들어가서 여기도 역시 중문이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여기 보면은 북측에 있는 두 개는 뭐죠? 아까 동산빌라 쪽을 바라보는 것은 그죠? 개방감도 있고 널찍널찍하고요. 그리고 여기 골목길 쪽으로 있는 남측으로 있는 이 두 개는 구조는 같은데 조금씩 이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를 보통 1.5룸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죠? 부동산 이제 보다 보면은 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한 곳에 이렇게 있고, 그죠? 문 열면 바로 보이고, 그죠? 문 열면, 그죠? 현관문 열면은 방 보이고, 거기에 싱크대가 한쪽에 붙어 있고, 붙박이장 조그맣게 있고, 붙박이장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겸 욕실, 그죠? 따로 별도로 돼 있고, 이런 게 보통 원룸이고, 근데 주방에서 이제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현관 들어가면서 바로 옆으로 뭐 그 싱크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문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면은 방이고, 이런 걸 주로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런 게 주로 분리형 원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 있고, 그 거실 겸 주방 해서 있는 경우가 보통 1.5룸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3층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1.5룸이 2층에 4개, 3층에 4개,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보면은 계단실이고 4층엔 2개가 있습니다. 자, 4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들어갑니다. 현관이에요. 역시 문 열고 들어가면 방이 있어요. 방 안에 싱크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따로 돼 있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원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관은 분리가 되어 있으나, 그래서 이걸 갖다 주방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야 주로 우리가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룸이다.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요거는 살짝 달라요. 이쪽에는. 그죠? 면적은 비슷한데, 요거는 현관 들어가서 화장실 있고, 저기가 싱크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거의 같아 보이긴 합니다. 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물론 이거는 건축물 현황도라서 실제 가보면 살짝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래 건축물 현황도를 우리가 볼 때는 1.5룸 8개 그리고는 그죠 원룸 2개 이렇게 해서 10개 그럼 1층은요 1층은 사무소가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있고요. 한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이게 주차장이고 여기가 계단실이고 이 옆에 근생 그러니까 사무소로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사무소 임대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주거용으로 이제 임대를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제가 1.5룸 8개, 원룸 뭐 2개 이렇게 해서 10가구 다 있습니다. 1.5룸 컨디션 괜찮은 게 주로 뭐 30에서 35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대에 뭐 제 지인도 이런 월세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또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30에서 35만 원. 물론 원룸이 있긴 하지만, 그럼 30에서 35만 원 중간을 잡아서 예를 들면 33만 원이다. 자, 이러면 월세 해봤자 그러면 한 330만 원? 300에서 350만 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1층을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봤자 400이 채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최저가 6억 7,600 해가지고는 이때 지금 이제 투자를 들어가서는 수익률 면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 낙찰 받고 나는 그 정도 수익만 해도 좋아요.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이고, 항상 부동산은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몇 퍼센트 수익률을 목표로 해가지고는 이런 물건을 매수하느냐. 물론 금리가 고금리일 때 저금리일 때는 약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나중에 팔고 나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죠. 부산 같은 경우에. 근데 건물의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낙찰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익률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산을 잘 해서 이제 입찰에 참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등기부상 나중에 낙찰되고 나서 인수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없습니다. 현재는 임차 보증금 합계가 4억 7천만 원에 월세 합계 83만 원. 전세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전세 사기 사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뭐냐면은 이런 물건을 대출 없이 뭐 예를 들면 한다. 그게 아닌 이상은 일단 담보대출 또는 신탁대출 이런 걸 이제 끼게 되면은 뭐 전세로 세팅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은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또 대학가에 있기 때문에 그저 보증금을 많이 받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전세 많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6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6천만 원, 5,900만 원, 7천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나 지금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세팅이. 그래서 충분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월세 수익률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의뢰를 하시면 제가 임대시세 조사 그리고 현황 조사 잘해서 낙찰 예상가도 추천을 드리고요. 명도까지 안전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